안녕하세요. 성모 아이한의원 김성철 원장입니다. 저는 1999년에 소아 난치병 한의원을 개업한 이후로 벌써 25년이 되었고, 제가 한 5년 전에 틱장이 완치된다라는 책을 출간해서 그때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 3위까지 했었습니다. 제가 99년에서 2003년까지는 국내에선 틱장애를 치료하는 한의사가 저밖에 없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국내외뿐만 아니라 그 세계 13개국까지 환자들이 내원해서 한약을 지금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한의사분들이 이제 이 병원을 모태로 영감을 얻어서 한방 치료를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은 틱 질환을 뇌에 분비되는 도파민 질환으로 인식하는 부분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오히려 어떤 혈액순환 장애, 이 근육 자체가 깨끗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우리 보상 기전으로 떨림이나 소리가 나는 그런 현상으로 바라보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틱장애와 감기 비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경험을 하면서 틱장애는 뇌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순환의 문제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비염이나 우리 기관지염, 우리 천식 등의 잦은 감기에 우리 항히스타민제나 항생제나 진해거담제, 기관지 확장제 등을 뭐 스테로이드제 등을 장기 복용하게 되면은 우리 또 입이 마르거나 피곤해지는 우리 간 기능이 저하되거나 우리 피부 근육이 건조해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됩니다. 2차적으로 입만 마른 게 아니고 이런 근육 부분이 건조해지면 또다시 떨림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항상 강조해왔고, 특히 10세 이전에 뭐 4세, 5세, 6세 이런 경우에 조기 틱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3세, 4세 구간에 뭐 장기적으로 비염이나 축농증, 뭐 중이염, 뭐 기관지염 등으로 인해서 화학약품을 오래 복용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 틱약을 복용하는 중간에 감기가 발생하면 반드시 약을 중단하고 우리 비염약 또는 기침약을 처방받고, 거의 대부분 코약, 코, 기침이 낫는 약을 찾게 됩니다. 찾게 되면 본인 인생약이 됩니다. 그래서 틱장애와 감기 비염은 똑같은 면역질환, 피곤하면은 염증도 생기고 코안이나 모관이나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거나 또는 떨림, 피곤하면 발생한다. 면역 저하 시에 심해진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염이나 우리 기관지염으로 인해서 화학약품의 장기 복용이 또 2차적으로 틱을 유발한다고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틱 치료와 우리 비염, 축농증, 뭐 기관지염 치료는 반드시 본원에서는 같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감기와 비염 치료를 틱 치료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처음에 내원했을 때 현재 비염, 축농증이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할 때 우리가 혈색을 좋게 해주는 우리 보혈제와 그 비염약을 동시에 처방합니다. 그래서 처방할 때 먹는 방법은 특히 비염이 심할 때는 비염약을 한 번 먹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복용을 시킵니다. 대부분 애들 키워보면은 비염 축농증이 심한 날은 저녁에 막 코가 많이 막히고 막 코가 떨어질 것처럼 막 코를 만지거나 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또 약물이 본원에서는 검은 약이 아니라 수중이 증류약이기 때문에 뭐 애들이 먹기에는 뭐 맛있습니다. 본원에는 생후 3개월 이후에, 아니 3개월이 아니라 생후 3주 이후에 복용하기 때문에 생후 3개월, 4개월 이런 친구도 잘 먹습니다. 뭐 4세, 5세는 뭐 말할 게 없습니다. 맑고 투명한 약이기 때문에 여러 번 복용하면은 주로 한 3, 4일 복용하면 대부분 심한 비염 축농증이 완화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항생제나 뭐 항히스타민제를 안 먹어도 낫는 물질을 찾았기 때문에 다음번에 피곤하거나 했을 때 바이러스가 돌아서 염증을 유발했을 때도 우리 항히스타민제, 항생제처럼 증상만 완화시켜주고 또는 점막을 건조하게 하는 약들은 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을 안 먹고도 천연물질은 뭐냐면은 부은 염증이 가라앉으려면 첫째는 면역이 올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약을 복용하고 항원을 땀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항원을 땀으로 내보낸 약은 생강이나 박하 같은 어떤 독소를 내보내는 약물이고,
그리고 이제 면역을 만드는 물질은 황기나 더덕이나 뭐 감초나 뭐 당귀나 천궁이나 작약이나 이런 뭔가 보강하는 약입니다. 보강하는 약 반, 독소를 배출하는 약 반, 이 약이 본인의 이제 코약이 되는 겁니다. 이런 약을 증류타입으로 복용하고 나서 대부분 낫게 되고 낫게 된다면은 다음번에는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고 발생하더라도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먹었던 약들이 남은 약들은 대부분 냉동실에 넣어놓고 있고 또 심하면 꺼내서 녹여서 다시 먹고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내원하실 때 비염이 없는 상태에서는 대부분 우리 보혈 작용해주는 혈색이 좋아지게 하는 그런 약과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약을 씁니다. 왜냐하면은 스트레스가 발생하면은 우리 택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천연물질하고 우리 보혈제를 처방하는데 중간에 만약에 약을 먹고 있는 도중에 중간에 뭐 심한 감기나 비염, 축농증, 뭐 기침을 한다면은 잠깐 약을 스톱하고 코약이든 기침약을 처방을 합니다. 좀 전에 말했는 것처럼 대증요법은 우리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붓는다는 것은 염증, 비염이라는 것은 또는 편도선염이라든 또는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이라는 것은 이 뭔가 붓는 겁니다. 붓는다는 것은 혈관이 확장된 상태고 혈관이 확장된 이유는 우리가 먼지나 뭐 바이러스나 이게 세균이 들어오면은 우리 혈관을 확장합니다. 혈관 확장 이유는 이 혈관 확장된 안에 피가 들어있습니다. 피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백혈구가 더 많이 오기 위해서 우리 인체가 혈관을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혈관 확장이 되면 면역 반응으로 막 가렵거나 아프거나 막 기침합니다. 이게 면역 반응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꽃가루나 이런 먼지를 내보내기 위해서 우리 몸이 혈관 확장을 해서 나타나는 독소를 내보내기 위한 치료 반응인 거죠. 이 치료 반응을 스테로이드를 뿌리거나 스테로이드 흡입해서 혈관 수축을 시키면은 확연하게 면역 반응을 줍니다. 코는 덜 가렵고 목은 덜 아프고 뭐 기침도 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혈류량이 줄기 때문에 회복되는 속도가 늦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뭐 한번 가려울 타니스타민제를 먹거나 아프면 진통제를 먹거나 뭐 기관지 확장제 패치를 붙이거나 스테로이드 흡입을 하거나 코 막히면 스테로이드를 뿌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혈관 수축으로 혈류량이 줄고 혈액순환이 덜 되기 때문에 낫는 속도가 더딥니다. 그 부분은 가급적 적게 하시고 가능하면은 우리 이제 이 면역력을 증가시켜주고 또 독소를 배출해주는 그런 천연약재를 먹고 비염축농증이나 기침을 낫는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나으면은 다음번에 비염축농증이나 기침이 발생하더라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낫는 약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언급했지만은 10살 이전에 3세, 4세인데도 틱이 발생하는 애들이 요즘은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비염, 축농증, 뭐 중이염, 뭐 기관지염, 뭐 열감기, 뭐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과도하게 화학약품을 많이 먹어서 우리 많이 건조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막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감기 치료를 화학약품 대신에 낫는 처방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뇌에 분비되는 도파민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체의 어떤 장력 또 혈액순환의 문제, 어떤 면역력의 문제 또는 예민해져 있는 심장으로 인해서 너무 지나치게 두려움이 발생하거나 화가 나거나 불안하면 심장이 빨리 뜁니다. 빨리 뛰면 입만 마른 게 아니고 눈 안도 건조해지고 이런 조직의 세포 안에도 세포도 많이 수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보상기전으로 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세 이전에 조기택이 발생하는 것은 감기 치료와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감기 치료에 가능하면 화학약품의 대증요법을 좀 줄이시고 체질에 맞는 면역약으로 코감기, 비염축농증이나 기침, 천식, 오색이한점 천식이나 중이염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25년간의 경험으로 지금은 뭐 거의 뭐 2021년, 22년, 23년 통계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 뭐 틱장애는 완치가 되고 있습니다. 뭐 거의 뭐 100%에 가깝게 완치가 되고 있고 아울러서 만성적인 비염축농증이든 뭐 천식도 같이 완치되고 있습니다. 완치라는 개념은 다시는 틱이 발생하거나 다시는 감기에 안 걸린다 이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피곤하거나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몇 년 4년, 5년 또는 6년 이렇게 정신과에서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우리 도파민을 차단하는 약을 장기 복용하고 오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는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뇌에 분비되는 도파민 호르몬의 과잉으로 발생했다면은 정신과에서 약을 4년 5년 먹었으면 나아야 되겠죠. 낫지 않는 애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본원에서 처음 내원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뇌에 분비되는 도파민 원인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심장에서 얼굴까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게 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물질은 뭐 한약 중에서 홍삼만 먹으면 뭐 다 낫고 유산균만 먹으면 다 낫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본원에서 제일 많이 경험했는 처방은 뭔가 혈색을 좋게 해주는 보혈제였습니다. 보혈제. 근데 보혈제는 우유나 우리 마나 우유처럼 좀 점액질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소화기를 자극합니다. 속이 안 좋은 사람들은 마나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하거나 배가 아프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많은 한국인 아이들은 장이 찬 체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피나 생강처럼 보혈제에다가 따뜻한 약을 섞어봤더니 거의 대부분 흡수율이 높아져서 뭐 배탈이 나거나 뭐 약을 복용하고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런 현상은 거의 뭐 0.1%도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흡수되는 보혈제를 복용하니까 대부분 혈색이 좋아지고, 혈색이 좋아지니까 뭐 열이 발생한다, 스트레스가 발생하거나 피곤해졌다고 해서 쉽게 입이 마르거나 쉽게 눈이나 코 안이나 얼굴이 건조해지지 않았습니다. 건조해지지 않으면 떨리거나 킁킁 할 이유가 없어졌던 거죠. 두 번째는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약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특히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애들은 뭐 택이 많이 나타나요. 우리 긴장하면 몸 떨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연물 중에서 우황청심환처럼 천연물인데 심장을 열을 완화시켜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우황청심환을 쓰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들을 처방해서 우리가 여러 번 25년 동안 워낙 많이 처방하다 보니까 가장 맞는 약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더군다나 또 우리 10세 이하에서 약을 오래 못 먹는 애들은 중류약을 줘줍니다. 일단 약이 맛있습니다.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중류약도 향이 있기 때문에 그 향기가 혈액순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약제도 찾게 되었고, 그 중류약으로 거의 대부분 3개월 이전에 증상이 반 이상 줍니다. 그렇지 않는 애들은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치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해마다 틱 증상이 사춘기 때까지 진행을 하는데 적어도 여기 치료받는 기간 동안 50% 이상 대부분 다 감소됩니다. 거의 7, 80% 이상 감소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춘기 때 재발하는 환자들은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론적으로는 또 과잉되게 스트레스 받거나 과잉되게 피로가 발생하면은 입술만 마른 게 아니고 우리 얼굴이 건조해지니까 이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집중 치료를 해서 증상을 70% 80% 이상 감소시키고 나면은 사춘기 때에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더라도 다시 정신과에서 도파민 차단제를 먹고 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이미 증상이 발현했을 때 먹으면 낫는 약을, 본인만의 먹고 낫는 약을 찾았기 때문에 그 약을 복용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치료가 보통 한 1년 정도 치료를 하는데 치료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완치됐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서로 같이 알게 돼요. 환자분도 증상이 굉장히 심했는데 좀 거의 괜찮아졌으니까. 근데 우리 친구가 또 해마다 성장기에 있으면은 지금 혈색이 좋더라도 5cm, 10cm 늘어나면 또 거칠거칠해집니다. 또는 그 시기에 또 본인이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치면은 더 많이 우리 이 세포가 수분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떨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호로 보는 거예요, 신호로. 그럴 때는 우리 전에 복용했던 처방을 봄, 가을로라도 한 번씩 예방 차원에서라도 복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성장기 동안은. 그래서 25년간 경험으로 틱장애와 감기 비염은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적어도 이 병원에서 틱장애나 감기에 낫는 천연약을 찾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 향후 성장기 동안 17세, 18세, 19세까지는 한국에 사는 동안은 굉장히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고 또는 과로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거기 많이 나타나면 우리 비염이나 기관지염, 염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틱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각각에 맞는 약을 뭐 10세, 11세, 12세 여기 방문한다면은 그 해에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환에 낫는 천연약을 찾게 됩니다. 천연약을 찾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18세, 19세에 나타나더라도 오랜만에 5, 6년 만에 이렇게 내원을 합니다. 원장님 그동안 괜찮았고 정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대부분 다 하고 있고,
최근에 뭐 피곤하니까 좀 나타납니다. 전에 먹었던 약을 좀 더 성인 버전으로 약을 다시 달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간에 우리 인체가 혈액순환이 안 나타나면 신호지, 이게 무슨 장애는 아닙니다. 틱이 장애가 되려면은 도파민 차단제를 뭐 5년 6년 먹어도 안 낫기 때문에 장애가 되는 거지, 본원에서 거의 1년 내에 거의 다 완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틱은 장애가 아닙니다. 틱은 장애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면역질환으로 틱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염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코 안이 붓거나 입안이 헐거나 목 안이 붓거나 면역질환으로는 동일한 거였고, 틱은 다만 스트레스에 좀 더 민감하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아도 물론 감기가 걸릴 수도 있지만 좀 더 떨림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틱은 면역질환이었고, 그리고 심장 좀 예민한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 애들을 보내준다고 많이 전화가 오는데 제가 가능하면 오지 마라 합니다. 장기 복용하는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최소한 치료. 최소한 치료라는 거는 지금 증상이 막 나타나잖아요. 킁킁이 나타나고 지금 뭐 눈 깜빡이나 어깨 뭐 이거 흔히 나타납니다. 어깨든 뭐 어깨 실룩이든 머리 떠는 거든 병으로 취급 안 합니다. 본원에서는. 근데 이것도 이제 경험이 부족한 어떤 의료기관에 가서 몇 달 또는 1년을 먹어도 안 나으면은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경험 이야기다 보니까 저도 뭐 10년차, 15년차까지는 스펙트럼이, 고칠 수 있는 스펙트럼이 좀 좁았습니다. 20년차 넘어가면서 스펙트럼이 넓어졌고, 최근 뭐 3, 4년, 2, 3년 통계를 보면은 거의 뭐 낫지 않는 애들은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치료란 지금 증상, 눈 깜빡, 뭐 어깨든 얼굴이든 소리든 뭐 킁킁이든 이런 부분이 덜해지는 거, 한 달 만에 덜해지는 친구들도 반이 넘습니다. 한 달 복용하든 두 달 복용하든 세 달 복용하든 적어도 덜해지는 정도는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증상이 심할 때 어떤 천연약을 먹고, 우리가 도파민 차단제나 마약류를 먹어도 1년 뭐 또는 5년 이렇게 먹어도 안 낫는다면은 어떤 천연 물질을 먹고 혈액순환을 시켜서 증상이 덜해지는 약이라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한두 달, 세 달을 먹어도 1년씩 괜찮은 애들도 많습니다. 다만 좀 더 복용을 하면은 더 오래 갑니다. 성장기 동안 틱이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고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나타날 때만이라도 우리가 맞는 천연약을 찾아야 되고, 다행스럽게 뭐 첫 달만, 한 달만 해도 거의 50% 이상이 지금 증상이 감소되고 있고, 적어도 3개월 내에는 거의 90% 이상은 감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먹고 증상이 낫는 약을 찾아 놓으면은 나중에 나타나면은 이제 전화상으로도 전에 먹었던 그 약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험 이야기이기 때문에 틱은 뇌에 국소적으로 뇌에 분비되는 도파민의 문제라고 바라보면은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틱 장애가 되는 거고, 우리 심장에서 이렇게 말초로 혈액순환이 되는 문제로 봤을 때는 대부분 우리가 체질에 맞는 우리 보혈제와 또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물질과, 그 다음에 중간에 감기 시에 우리 화학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천연약물을 찾게 됨으로써 몸이 건강해지고 혈색이 좋아지는 거예요. 간 기능이라는 것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간 기능이 저하됐을 때가 피곤할 때입니다. 피곤하거나 소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가 우리 항원들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내가 피곤해지면은 비염도 되고 목도 붓고 기침도 합니다. 감기 걸리는 거예요. 감기 걸렸다는 게 간 기능이 저하됐다는 뜻이고, 간 기능이 저하됐는데 또 독한 약을 먹으면 간 기능을 더 떨어뜨립니다. 항생제 먹고 소염제 먹으면 입 마르고 소화 안 되고 피곤해지고, 이게 간 기능이 저하되는 거예요. 반대로 약을 먹고 기운이 나고 소화가 잘 되면 간 기능이 많이 강화되는 거예요.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떨리면 그게 간 기능이 저하된 상태예요. 우리가 과로하면 몸 떨리잖아요. 신경 쓰면 몸 떨리지 않습니까? 그게 간 기능이 저하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몸에 걸음을 줘서 전에보다 혈색이 좋아지고, 전에보다 감기 덜 걸리고, 전에보다 체력이 좋아지고, 전에보다 스트레스 받아도 몸이 안 떨린다면은, 뭐 어깨 들썩 안 한다면은 간 기능이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체력이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년간 이 병원을 끌고 가면서 단 한 번도 간 기능에 대해서 지적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다만 애들이 너무 그 화학약품 많이 복용하고, 그 다음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정제당 이런 거 많이 복용하면은 간에 지방도 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도 대부분은 혈색이 얼굴이 노랗게 황달이 된 애들이 혈색이 좋아지고 틱이 좋아지고 감기가 덜해지고 대부분 다 전에보다 식사량이 30% 40% 늘어납니다. 장이 건강해졌다는 뜻이에요. 간 기능이 좋아지는 치료가 틱 치료고,
우리 비염이나 우리 천식일 근본 치료하는 것은 모두 간 기능이 좋아지는 그런 치료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틱장애와 감기는 우리 면역질환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같이 완치시켜야 되고 25년간 경험으로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 틱장애, 감기가 있더라도 그 별개 질환이 아니고 같이 치료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의료인이나 우리 환자들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